1번은 제가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도 제가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얘를 옮기셔서 서로 닮음인 거 확인해 주시면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3번은 일반 그냥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만족하는 거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해주시면 되겠고 4번도 두 공이 모두 검은색 공이니까 여기서 검은색 공이 나올 확률 얼마입니까? 7분의 4. 여기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 얼마입니까? 8분의 3. 그래서 얘와 얘를 서로 어떻게 해야 돼? 곱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해주시면 되겠고 5번 같은 경우도 포기하지 마시고 마름모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수직으로 만나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 하다 보니까 여기가 6이 됐을 것이고 여기가 8이 된다는 것을 눈치채시면 그대로 단순 피타고라스의 정리 문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름모, 왜 하필이면 마름모라는 도형을 줬을까를 계속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문제 출제자가 그냥 막 주진 않아. 마름모가 왠지 예쁘고 안정적으로 보여 이렇게 해서 마름모를 꺼내오지 않습니다. 왜 마름모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2등분 하는구나 라는 성질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6번도 보도록 해보죠. 6번도 우선 눈치채야 될 건 이거죠. 점점이 똑같고 xx가 똑같으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도형, 이 도형과 이 도형이 서로 어떻다? 닮았다라는 걸 눈치채셔야죠. 점하고 x 각이 똑같으니까. 그죠? 따라서 요 색칠한 이 검은색 도형을 이 녹색 도형에 맞춰서 x가 위로 올라가게, 점이 바깥으로 가게. 그러면 점이 a고 x가 c죠. 여기가 b였을 테니까 BC의 길이가 15가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 AB의 길이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봤으니까 이 녹색에서는 여기의 길이가 25고 여기의 길이가 15라고 했었으니까 그대로 식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바깥쪽으로 도형 꺼내는 거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굳이 저랑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죠? 우리가 좀 많이 봤었던 형태들이니까. 그 다음에 9번을 잠깐 보시면 9번 잠깐 볼까요? 이거 빈칸 채워넣기가 조금 또 힘들 수도 있었을 테니까. 지금 무게중심을 지나면 항상 넓이를 2등분 합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이 C에서 G를 지나는 보조선을 그으시게 되면 얘는 중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에 의해서 넓이가 2등분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다른 것들도 되냐? 다른 것들도 이렇게 돼서 넓이가 항상 2등분이 되냐?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안 되는 대표적인 형태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봅시다. 먼저 G를 지나면서 이렇게 평행한 보조선을 그어 본 거야. G를 지나면서 평행한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 봤더니 우선은 얘를 이렇게 찍 연결했었을 때 꼭지점으로부터 몇 대 몇으로 쪼개져? 2대1로 쪼개지는 거 알지? 그러다 보니까 AD 대 AB AD도 역시 2였을 거고 요만큼도 1이었을 테니까 전체는 얼마야? 3이었을 거라고. 따라서 AD 대 AB AD 대 AB AD 대 AB 몇 대면? 2 대 3이 됐을 거야. 그런데 지금 삼각형의 비율이지. 삼각형은 넓이를 나타낸단 말이야. 그치? 따라서 얘는 닮은 비율 적는 게 아니라 삼각형 도형이 주어졌으면 넓이의 비율이야. 그래서 몇 대 몇? 4 대 9가 됐을 것이고. 그럼 전체가 9였을 때 이만큼이 9일 때 여기가 4란 얘기인 거니까 요만큼은 5가 됐겠지? 따라서 삼각형 AD와 얘는 4 대 5가 됐을 것이다. 따라서 2등분 되는 게 아니라 4 대 5란 얘기야. 얘가 넓이가 2등분이 됐다면 4 대 4가 됐었겠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 얘기야. 천천히 쫓아가 보면 진짜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같은 문제들은 좀 낯설을 수 있어. 10번 같은 문제 낯설을 수가 있는데 한번 해보자고. 우선은 정사각형이야. 얘를 이렇게 찍 자르면 여기 몇 도야? 45도로 쪼개지고 있는 거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F뿐만 아니라 이 BD 위에 있는 점들을 모두 다 밑변 또는 옆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도형은 45도 대각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합동이 되면서 얘네들은 정사각형이 돼.
이해되니?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여러 가지 보조선을 막 그거 보다가 눈에 보이면 좋고 눈에 안 보이면 다음으로 넘어갔다가 시커 있고 다음으로 넘어갔다가 맨 끝에 다시 와서 그냥 새롭게 보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는 이 대각선 BD에 있는 임의의 점을 잡을 건데 그것을 F로 한번 잡아보자. 요 F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 전에 여기 이렇게 긋고 생각해 주시면 안 돼. 예전에 이렇게 그었던 것 같은데요. 그건 그때 여기가 수직이었어. 그러면서 얘가 서로 합동이었던 거죠. 이 도형이. 근데 지금 수직 표시 없기 때문에 요거 갖고서는 편 의미가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보는 거야.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정사각형. 따라서 여기도 90도, 얘도 90도, 뭐 여기와 여기의 길이는 서로 같았겠죠. 이해돼? 여기 길이가 똑같아? 직각이고? 그렇다면 전체 길이를 내가 별이라고 잡는다면 요만큼의 길이는 별에서 두 줄을 뺀 거야. 맞니? 그러면 내가 여기서 보조선을 요런 아이디어를 깔 생각이 나는 거야. 찍 그어볼까? 찍 그어보면 여기 전체 별이었겠지? 별에서 두 줄을 뺀 거야. 그리고 두 줄을 갖고 있고 직각이야. 다시 말하면 요 파란색 삼각형과 이 빨간색 삼각형은 서로 어때? 합동이야. 이해되니? 합동. SAS죠? 별 빼기 두 줄, 두 줄. 별 빼기 두 줄, 두 줄. SAS 합동. 합동이다 보니까 내가 구하는 각이 여기가 X지. 그럼 여기도 뭐가 된 거야? X야. 이해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 너도 X야. 이해되니? 여길 보니까 얘는 뭐야? EX. 맞니? 여기 EX. 외곽이니까 여기도 EX. 이해되니? 따라서 X 더하기 EX가 얼마야? 90도 나와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X값은 얼마다? 3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요번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라도 뭐 여기서 요 각을 구한 다음에 또다시 어느 쪽 넘어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정사각형 여러 가지 사각형 있죠. 저번 우리 중간고사 범위 그 범위의 가능성이 좀 많아. 하지만 그래도 알아는 두자. 알겠죠? 넘어갑시다. 11번을 잠깐 보시는데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리그전이 있고 토너먼트가 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경기들이 많지. 근데 리그전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 팀이 있으면 이 4개 팀을 한 조에서 서로 간에 다 경기를 해봐서 제일 잘 싸운 사람, 제일 승수가 많은 팀이 그냥 이기는 거야. 우승하는 거. 그치? 그렇다면 여기서 몇 경기가 일어날 거냐면 4팀 중에서 2경기를 꺼낼 거니까 그리고 A팀, B팀이 하나, B팀, A팀이 하나 똑같은 거니까 약분하고 나면 6게임이야. 그러니까 6게임을 해서 제일 잘한 애가 그냥 우승하는 거야. 이게 리그잖아. 그러니까 뭐 프로야구를 예를 들자면 프로야구는 144경기를 하거든요. 서로 간에 막. 그치? 그거를 계산을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잘한 애가 이제 우승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리그 또는 뭐 올림픽, 월드컵의 그 예선 리그 같은 거. 거기서도 마찬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A조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4개 팀이 6경기를 모두 다 벌이게 되죠. 거기서 제일 잘하는 애들이 이제 본선에 올라가는. 그런데 이런 토너먼트는 뭐냐면 만약에 4개 팀이 이렇게 있으면 4개 팀이 이렇게 서로 붙는 거야. 붙고 여기서 이긴 사람이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결승전을 하는 거지. 그렇다면 이거는 몇 경기가 필요할까? 여기 1경기, 2경기, 이쪽에 3경기. 그치? 총 몇 경기가 필요해? 3경기가 필요했을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야. 얘네들은 한 번 질 때마다 그냥 탈락이야. 한 팀이 탈락.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지금 총 3경기잖아? 만약에 지금 A팀, B팀, C팀, D팀이 있었으면 여기에서 B팀이 한 번 떨어졌을 거고 요 경기에서 그 다음 여기에서도 누군가 뭐 D팀이 하나 떨어졌을 거고
그 다음에 A하고 C가 만약에 붙게 되면 그 중에서 C팀이 떨어지면서 A팀이 우승하는 거지. 그러니까 경기를 한번 할 때마다 팀이 하나씩 떨어지는 거야. 따라서 내 팀이 토너먼트를 한다고 한다. 몇 경기를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토너먼트에 관련된 이런 수영도를 그리지 않더라도 자, 내 팀이라고? 그렇다면 세 팀이 떨어져야지 우승하는 거니까 그럼 세 경기 하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는 리그도 아니고 토너먼트도 아니지만 지금 문제를 봐봐. 개념은 비슷하죠? 한 팀에 6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팀이 6번 선수가 있고요. 이쪽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때 서로 붙어서 대결하고 진 사람은 그냥 탈락하는 거야. 이 중에서 아무나 내보내, 이 중에서 아무나 내보내 싸웠어. 그래서 서로 얘가 졌어. 그럼 진 사람은 그냥 탈락하는 거야. 만약에 빨간 놈이 졌으면 빨간 놈은 이제 5명 남은 거고 파란 놈은 계속 6명이 남은 거지. 그래서 또 싸워. 또 여기서 누군가 뭐 예를 들어서 6번이 떨어졌으면 이번엔 5번이 나와. 그런데 얘는 아까 전에 이겼던 놈이니까 또 싸워. 또 떨어지면 얘 또 탈락하는 거야. 이번에 또 얘가 4번이 나와. 근데 이번에 얘가 졌어. 그럼 또 얘가 탈락하는 거고. 그럼 이게 계속 4번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지금 그 경기에 대한 설명이야. 그런데 상대팀 선수 전원을 탈락시킨 팀이 이기는 것으로 한다면 가능한 경기에 최소부터 알아보자. 최소. 엄청 강팀이야. 엄청 강팀이야. 파란색이 엄청 강팀이야. 그리고 얘는 정말 약팀이야. 그렇다면 몇 경기를 할 수 있을까? 6경기. 6명이 떨어지면 지어야 되는 거니까. 계속 지는 거 나올 때마다. 6경기가 최소. 그럼 최대는 A팀이든 B팀이든 간에 A팀이든 B팀이든 간에 누군가 한 명만 살아남으면 돼. 그렇다는 얘기는 12명 중에서 양쪽 합해서 12명 중에서 한 명만 남고 다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다 탈락해야 된다고. 11경기를 했겠지. 이해할 수 있겠어? 이 룰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괜찮을까요? 넘어가 봅시다. 지금 직각삼각형에서 수선 내리금 문제가 있는데 뭐 옆변의 비가 밑변의 비다 이거 떠올리면 안 돼. 옆변의 비가 밑변의 비다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랑 비슷한 도형이긴 한데 그건 뭐야? 가계이등분선이야. 수직과는 전혀 상관없이. 수직이 아니어도 돼. 수직이 아니어도 된다고. 가계이등분선 나오면 옆변의 비가 밑변의 비인 거야.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가계이등분선이 아니잖아. 이건 우리 공식이죠. 다시 봅시다. 집에 가셔서 또는 이 영상 보는 사람들은 다시 교재 펼쳐서 이거 꼭 기억해 놔야 돼. 이 길이를 제가 C, 이 길이를 B, 전체를 A, 높이를 H, 요 쪼개진 놈을 제가 X, 여기서부터 쪼개진 놈을 Y라고 한다면 첫 번째, 전체 아빠와 첫째 아들이 닮았어? 나온 게 뭐야? B제곱은 AY. 전체 도형과 둘째 딸이 닮았어? 나온 게 뭐야? C제곱은 전체 곱하기 자기쪽. 그 다음에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이 닮았어? 나온 게 뭐야? H제곱은 XY. 그 다음에 얘를 밑변 얘를 높이로 하나, 얘를 밑변 얘를 높이로 하나 똑같을 테니까 나왔던 공식이 뭐야? BC는 AH. 소자 공식이라는 거죠. 맞니?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해서 적절하게 아니 6, 8이 보이는데 굳이 막 공식 써서 할 필요 없잖아. 6, 8 하면 뭐였겠어 당연히? 10이었을 거라고. 다시 말하면 피타고라스도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면 많은 수고를 덜어낼 수 있다. 지금 직각삼각형이 3개 냈잖아. 아빠, 첫째, 둘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지? 아무튼 지금은 여기인데 뭘 물어봤냐면 AB를 한 변으로 하는 AB, 제가 여기 아까 C라 그랬었죠? 요만큼은 C라고 하는데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 C제곱을 물어본 거야. 이해돼?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되니? 그 다음에
AC를 한 변으로 한 정사각형 내가 얘를 B라고 잡을게. 그건 뭐야? 이렇게 되는 정사각형 묶고 있는 거잖아. 넓이 얼마니? B제곱. 맞아? 결국에 여기서 원하고 있는 건 뭐야? 넓이의 합?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물어보고 있는 거네. 그럼 B제곱 더하기 C제곱 하니까 뭐가 떠올라? 아, 뭐야? A제곱 구하라고요? 이런 문제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A를 구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 이 길이를 알아야 되네, 이 길이. 맞니? 그럼 얼마야? 4제곱은 내가 쪼갠 거 내가 책임지는 거죠. 이 새끼를 X 잡는다면 이 X가 된 거니까 X값은 얼마야? 8. X값은 8. 이해할 수 있겠어? 10. 여기 10. A제곱 물어봤잖아. 얼마? 100. 이해할 수 있겠니? 넘어가시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시고. 다시 13번 문제도 봅시다. 13번. A, B, C가 주어져 있는데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음에! 점 B가 무게중심을 지나가고 있어. E는 뭐라고 부른다고? 중점. 따라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서로 같아. A2의 길이와 C2의 길이가 서로 똑같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나서 여기도 중점? 그래서 따라서 눈에 들어오는 첫 번째 도형은 얘였어야 되는 거죠. 왜?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니까 중점끼리 연결했을 때 길이가 3이라는 얘기는 전체 AD의 길이는 얼마였다는 거야? 6이었다는 거야. AD의 길이는 6. 맞아? 그럼 AD의 길이 6. 그죠? 여기 길이 2배 되는 거 아시죠? 중점끼리 연결하면 밑변과 평행하고 길이 절반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따라서 원래대로 따지면 AD는 2배가 된 6이 된 거겠지. 그리고 또 뭘 알아? 우리는 2대1로 쪼개진다는 걸 알 수 있죠. 2대1. 맞니? 그럼 6을 2대1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얼마였다는 거야? 4였다는 거고 여기는 얼마였다는 거야? 2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AG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니? 아주 간단한 문제였었죠. 넘어갑시다. 14번도 낯설을 수 있어. 낯설을 수 있어. 낯설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중점이죠. AC의 중점이라는 게 지금 힌트였던 거고 그 다음에 요 각이 60도인데 여기가 90도라는 보장이 없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풀지? 할 때 떠오른 생각이 아니 중점이었으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를 쓰게 해줘야지. 그래서 도형을 연장해 봅시다. 도형을 연장하고 이 60도를 지금 여기다 써먹을 데가 없다면 평행선을 그려서 얘랑 평행선을 그려서 여기가 60도가 됨을 확인해 봅시다.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여기선 활용될 수 있습니까? 아 모르겠어. 다만 얘가 평행하게 중점에서 밑변에 평행하게 보조선을 그었다는 거니까 지금 얘가 이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5. 그럼 이 길이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10. 아 이제 써볼 수 있겠다. 여기 있는 10이 왜 주어져 있나 봤더니 요 점을 내가 F라고 잡는다면 12F가 이등변 삼각형이 됐으며 한 각의 크기가 60도인 거야. 한 각이 60도짜리 이등변 삼각형. 우린 얘를 네 글자로 뭐라고 불러? 정삼각형. 그죠? 정삼각형. 따라서 이 길이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10. 이 길이도 10이었구나. 따라서 D는 삼각형 ACF 입장에서는 AF의 중점을 연결한 것이 됐을 테니까 여기가 2였고 여기가 10이었으니까 전체는 12가 됐겠지? 따라서 AD의 길이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12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보조선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야. 계속 확인해 보는 거야. 저도 이거 작년에 풀어봤었을 텐데 오늘 아까 전에 너희들 그 앞에 10시에 오는 애들 걔네 이거 그 풀리면서 나도 했는데 나도 계속 지어가면서 보조선은 이렇게도 그어볼까? 저렇게도 그어볼까? 하면서 찾는 거야. 너희도 다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눈에 한 번에 안 들어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지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안 되네? 그럼 요 성질 쓰는 걸까? 계속 확인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한 번에 들어오지 않아. 그 다음 넘어갑시다.
15번 잠깐 보시면 여기가 x야. 여기가 x. 물론 여기가 x이기도 하지. 여기가 x이기도 한데 우리는 지금 여기가 서로 평행하니까 요각을 먼저 구하자. 왜냐면 우린 여기가 편하거든. 왜냐면 우리 요각 갖고 연습을 많이 했어. 저분과 접힌각이 같으니까 여기도 a가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억가로 올라가니까 얘가 a가 되면서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 이해되니? 그럼 a를 구하면 뭐 어쩌대요? 동측 내각이잖아. x랑 a는 그지? 합이 180이라고. 따라서 x를 직접 구하나 a를 구한 다음에 x를 구하나 큰 차이가 안 나. 합이 180인 것만 쓰면 되니까. 따라서 지금 요각을 활용하시게 되면 얘가 a고 얘가 a고 이등변 삼각형. 그럼 저기는 17도 어떻게 써먹나 봤더니 여기가 90도였겠네. 그쵸? 저기는 접은 거니까. 따라서 요 각의 크기 몇 도다? 73도. 이해되니? 따라서 73 더하기 2a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180. 얘도 180이어야 되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a 값 찾아서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넘어갑시다. 이번에 16번 문제입니다. 16번. 지성이와 재영이가 승부차기를 성공할 확률이 10분의 9, 5분의 4인데 둘 중에 한 사람만 성공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성이든 재영이든 성공하고 실패하거나 또는 실패하고 성공하거나 그쵸? 성공할 확률 실패할 확률 곱하시라고 50분의 9 실패할 확률 성공할 확률 50분의 4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더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것이 됐을 테니까 괜찮아. 그 다음에 17번은 우리가 전에도 한번 풀어봤었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x, y라고 할 때 원래는 우리 이런 거 많이 풀었었잖아. 뭐 x 플러스 y가 5일 확률은 또는 뭐 x 플러스 y가 5보다 작을 확률은 뭐 이런 문제 풀었었다고. 근데 이번에는 이런 식을 주는 게 아니라 야, 식 니들이 찾아 이런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따라서 얘는 1참수니까 기울기는 뭐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지. 따라서 얘는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야. 그럼 x가 얼마만큼 증가했어? 2분의 7만큼. 그죠? 2분의 7만큼 왔죠?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얼마만큼 뛰었어? 뚝 하고 떨어졌지? 얼마만큼 떨어졌어? 7만큼 떨어진 거야. 증가량은 마이너스 7이 됐겠죠. 두 점을 연결해봐서 x가 얼마만큼 이겨지고 그때 y값이 얼마만큼 떨어져야지 이 점에 도착하는 거. 그걸 보는 거야. 따라서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양변에 똑같이 2씩 곱해주시면 7분의 마이너스 7 곱하기 2니까 약분하시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됐겠네요. 그리고 우리는 y는 ax 플러스 b에서 이 a를 기울기라 부르고 b는 y 절편이라 부르죠. 그죠? y축과의 교점 어디입니까? 7.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 다시 말하면 2x 플러스 y가 7을 만족시키는 x과 y 값을 찾아라 이런 얘기인 거죠. 1과 6 사이에서. 1과 6 사이가 아니라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그죠? 1과 6 사이라고 하면 1과 6은 빠지죠. 근데 그거 다 포함시켜서. 그죠? 이건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36분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넘어갑시다. 18번도 잠깐 보시죠. 18번도 낯설을 수 있어? 낯설을 수 있는데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얘 24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어이구야. 12. 여기 12. 그리고 또 뭐를 또 해볼까? 뭐 여기가 16이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다 해보는 거야. 여기 뭐 해볼까? 16이었으니까 요렇게 사용하면 여기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었겠다. 여기 얼마니? 3대 4대 5였을 테니까 이 길이는 뭐 20.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모르지만 우선 다 거보는 거야 그냥. 알겠죠?
이때 CG의 길이, 요 길이, 여기가 90도였으면 딱 좋은데. 그게 아니네? 그럼 못 쓰겠다. 다시. 그럼 또 어떤 걸 써볼까? 요게 보인 거야. 우리가 전에 교재에서 잠깐 살펴보시면, 교재 한번 집에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봐. 우리 사다리꼴에 맨 처음에는 이렇게 평행선이 이렇게 찍찍찍 그려져 있고 여기서 막 이렇게 되어져 있는 도형 배웠었다가 그 다음이 여기 있는 사다리꼴만 따로 떼어내서 사다리꼴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교재 가서 한번 찾아봐봐. 근데 그때 썼던 것좀 잠깐 정리해 보시면 첫 번째 뭐 얘가 5, 9 얘가 10을 만족하면서 얘가 뭐 2대 3을 만족한다고 한다. 이렇게 아예 옆변의 길이의 비를 준 거야. 사다리꼴에서. 이때 이 길이 얼마입니까? 뭐 여기를 mn이라고 본다면 mn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어. 이거 어떻게 풀었었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얘 5야. 얘 5지? 이쪽도? 그럼 나머지 부분도 5였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나머지 요만큼만 구해서 5에다 더했었다고. 맞니? 이게 첫 번째 문제 유형이었었고, 두 번째는 몇 대 몇인 거 왜 안 줘요? 몇 대 몇인 거 안 줬어. 왜 안 줬냐면 얘를 이렇게 연결하고서 여기도 마찬가지 5고 똑같이 10이야. 그래 놓고서 여기를 똑같이 여기를 지나는데 요 교점을 지나. mn이라고 얘기해 준 거야.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요 모래시계 보이죠? 모래시계가 몇 대 몇이야? 1대2. 따라서 얘가 1대2가 되면서 여기의 길이비도 자연스럽게 1대2가 되면서 마치 몇 대 몇인 이 비율을 준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 mn의 길이를 구해라 이런 문제였었죠. 기억나십니까? 또는 뭐 p를 구해서 pm의 길이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 유형이 있었어. 그리고 이거는 1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물론 뭐 2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었죠. 사다리꼴에 중점 연결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점끼리 연결한 거야. 뭐 이번에 1대3이 아니라 1대1이 주어졌다고 생각해도 괜찮은데 얘는 공식을 암기했었어요. 우리가 이 길이를 5라고 얘를 10이라고 붙였으면 이 길이는 마치 평균 구하듯이 5와 10을 더해서 2로 나눴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냐면 내가 얘를 삼각형으로 찍 이렇게 쪼개주시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보이십니까? 따라서 이 길이는 2분의 10이었을 거고 이쪽에서도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가 보였겠죠? 여기는 얼마야? 2분의 5였던 겁니다. 그죠? 밑변의 절반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5 더하기 10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사다리꼴의 중점 연결 정리입니다. 양변의 중점끼리 연결하시게 되면 중점끼리 연결해 주시게 되면 두 개를 더한다면 2로 나누면 된다. 이런 게 머릿속에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유형에서 사다리꼴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졌었다면 이 문제에서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게 사다리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이니까 거기에 중점이 눈에 보이는 거죠. 왜냐면 6하고 12를 줬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G에서 이 AD의 평행한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주신다면 내가 이 점을 N이라고 잡는다면 이 길이는 얼마가 됐을까요? 12하고 6을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거잖아. 그죠? 얼마? 12 더하기 6은 18인 거죠. 그걸 2로 나누시면 9. 그럼 이 길이는 9라는 걸 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맞으면 이게 어디에 쓸지는 몰라. 막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계속 막 그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가 9야? 그렇다면 내가 얘를 이렇게 찍 내려볼까? 찍 내려보면 여기는 얼마였을까? 여기 전체 6이었을 거 아니야. 여기도 직각이었으니까 얘는 직사각형 됐을 거고 얘는 9. 여기는 얼마야? 6이었을 거라고. 미안해. 6이 아니죠. 9에서 6 빼면 얼마야? 3이었겠죠. 그렇다면 여기는 얼마였겠어? 17. 여기는 얼마였을까? 아까 중점이라 했잖아. 8. 여기도 8. 이거였구나.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막 긋다 보면 나오는 거죠. 보조선 계속 지워가면서 계속 그려보는 거야. 알겠죠? 넘어가시겠습니다. 괜찮을까요? 피타고라스 쓰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피타고라스의 수이기도 하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 평행사변형에서 이런 걸 썼습니다. 임의의 내부의 한 점을 잡고 찍찍 연결해 주시면 내가 얘를 S, T, R, W라고 잡는다면 넓이가 T 플러스 W는 S 더하기 R이 되면서 얘는 전체 사각형의 절반이 된다. 기억나십니까? 그죠? 얘는 지금 평행사변형에서. 그렇다면 평행사변형이 이런 성질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후손들인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은 다 이 성질을 만족했겠죠. 그래서 다 평행사변형에 속해 있는 애들이니까. 따라서 지금 문제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DF의 넓이를 물어봤어요. 이 정사각형 눈에 들어오시는 거고. 이해되세요? 그럼 이 정사각형의 넓이의 절반이 바로 얘와 얘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얘의 넓이를 S라고 잡는다면 이 넓이를 구해주시면 돼요. R. 그치? 왜냐면 지금 S 더하기 R이 전체 사각형의 절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요 놈과 요 놈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S를 구할 수 있게 되겠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계산해 봅시다. 먼저 전체 넓이 구할 수 있나? 구할 수 있어. 전체 사각형의 넓이. 지금 전체 사각형, 요 사각형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얘는 사각형 ACEF 얘기하는 겁니다. 사각형 ACEF. 얼마야? 내가 요 놈의 한 변의 길이를 스몰 a라고 잡는다면 전체 넓이는 a 제곱이 됐을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a짜리였을 테니까. 정사각형. 그렇다면 a 제곱은 얼마지? 그때 떠오르는 게 뭐가 보여? 직각삼각형. 그쵸? a 제곱은 8제곱 더하기 4제곱이니까 88에 64 더하기 16 얼마입니까? 80. 그렇다면 a 제곱은 80인 게야. 마지막으로 이제 뭐만 구해주면 돼? R만 구해주면 돼. R. 이해되니? R. R이 또 뭔가 봤더니 뭐야? 당신 왜 이렇게 숨어있어? 직사각형의 절반이네. 직사각형의 대각선 그은 거잖아. 그쵸? 넓이 2등분 됐겠죠. 48에 32의 절반이니까 얘 얼마? 16이 되겠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 그래서 나머지 것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따라서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얘야. 얘가 지금 이 정사각형 내에서 보이느냐. 알겠죠? 지나간 범위의 내용이지만 알고 있어야 돼. 피타고라스 정리나 또는 여러 가지 성질을 활용해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포인트도 얘도 마찬가지죠. 보조선 계속 그으셔야 되는데 눈에 뭐가 들어오셔야 되냐면 수직으로 만나고 있잖아. 수직으로 만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찍 그어볼게.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고 있어.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고 있어? 뭐가 떠올라?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에서 떠올라야 될 것. 저번 중간고사였다면 마름모가 떠오르셨어야 되겠고, 오늘은 요번 기말고사에서도 마름모가 떠올리셔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죠. 뭐였죠? 어느 단어에서 있었지?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거.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사각형일 때 이런 거 배웠었는데 언제였어요? 세 가지를 배웠었어요. 세 가지 유형. 야, 이거 세 가지 유형을 외워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임의의 두 점을 연결을 해. A, B, C에서 이걸 제가 MN이라고 잡는 다음에 내가 이렇게 찍찍 연결해. 어떻게 됐어? MN에 대한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MC 제곱 더하기 BN 제곱이다.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의 대표적인 유형이었습니다. 다시 mn의 제곱 더하기 bc 제곱은 mc 제곱 더하기 bn 제곱이다. 알겠죠? 교재에서 꼭 찾아. 알겠죠? 꼭 찾아봐야 된다. 두 번째 뭐였니? 직사각형에서 이미 한 점을 찍찍 연결해 주시면 내가 얘를 A, B, C, D고 얘를 P라고 잡는다면 AP 제곱 더하기 PC 제곱은 BP 제곱 더하기 PD 제곱이다. 그죠? 원리는 막 이렇게 보조선 여기다 그어서 문제 풀었었다고. 근데 이제는 암기하셔야지. 당장 일주일 뒤가 시험이니까. 세 번째. 뭐가 있었지 또? 이제는 기억날 만한데.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도형에서 AD 제곱 더하기 BC 제곱은 AB 제곱 더하기 DC 제곱이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증명 막 이걸 A, B, C, D 이렇게 잡아서 계산했었다. 이거 세 개 꼭 기억하셔야 돼. 어느 게 나올 줄 몰라. 알겠죠? 교재 보면서 꼭 찾아. 그래서 여기 딱 보자마자 눈에 뭐가 들어오는 거야? 대각선 수직으로 만났네? 따라서 ED 제곱 더하기 BC 제곱 B 제곱 더하기 CD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사각형이니까 파란색이 말이야. 이해돼? 그렇다면 지금 BC 제곱 물어봤으니까 얘를 물어본 도형이네. 얘를 물어본 문제야. 얘를 물어봤고. 그렇다면 이제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겠다. ED의 제곱, 잠깐만, 이 길이는 어디냐? 얼마지 안 나왔네. 얼마지 안 나왔어. 그래서 그냥 얘를 A라고 잡자. 그렇다면 ED 제곱은 A 제곱이야. BC 제곱은 B2 제곱. B 제곱도 안 나왔어. 왜? 이 길이가 없거든. 근데 길이가 같다고 줬으니까 이 길이도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도형에서 나오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B2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13제곱 169가 되는 거죠. 그럼 B2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13제곱이 되는 것이고 CD제곱은 81. 이 등호가 성립했는데 A제곱 똑같이 있지. A제곱 구할 필요 없었지? 다행이네. 따라서 끝났네요. BC에 대한 제곱은 169 더하기 81. 이것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답이 얼마인지 중요치가 않습니다. 제가 카톡에 답지도 올려놨으니까 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고쳐야지 집에 가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이해하셔야죠. 당장 내일 모레가 시험입니다. 넘어가십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분명히 숨은 그림 찾기처럼 숨어 있어. 그것을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가 관건인 거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교 1등이라고 해서 그 친구만이 보고 있는 무슨 비법의 문제집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학교 전교 1등이 블랙라벨 풀던데요. 블랙라벨 풀어야지 전교 1등 하나 봐야 그런 거 아닙니다. 숨어있는 도형을 어떻게 찾아내냐가 관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전교 1등이나 나는 알고 있는 것은 똑같아.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걸 계속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학년의 수학이든지 간에. 봅시다. 21번 잠깐 보시면 마찬가지 이렇게 주어져 있고 CH의 길이를 물어봤어. CH의 길이. 그때 눈에 보이는 게 CH를 물어봤어. 그럼 여기를 우선 X라고 잡고서 요걸 구해보자. 여긴 4란 얘기고 직각삼각형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알고 있는 거 뭐 있지? 한 변 길이가 8이라고. 한 변 길이가 8이래. 그럼 요만큼은 4였을 거고 요만큼은 여기가 5였을 테니까. 그래서 종이 접기는 항상 접은 부분과 접힌 부분이 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만큼은 5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요, 내가 얘를 점 X라고 잡으면 점 더하기 X는 90도입니다. 근데 이쪽을 보시면 여기가 90도죠? 그럼 여기는 뭐였다는 걸 알 수 있어? X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여기는 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두 도형은 닮았구나. 닮은 걸 이용해서 마찬가지 X값 구하시는 겁니다. 옆에다 똑같은 미니어처를 그려서 문제 푸셔도 좋고요. 아니면 각자의 잘하는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실수를 하시면 큰일 난다라는 것만 알겠죠? 내가 미니어처 안 그리고도 이제는 잘했어. 문제집에서 10번 푸는데 10번 다 맞췄어. 하지만 시험에서 한 번 틀리면 너 왜 이런 거 공부 안 해? 너 꼼꼼하게 하라 그랬지. 이런 얘기밖에 못 들어. 실수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십시다. 이번엔 22번입니다. 이거 22번은 RPM에서 바꾼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풀으셔서 안타깝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간 배분 잘 하셔야 돼. 뒷부분 내가 놓치잖아. 내가 뒷장을 다 못 풀었어. 시간이 없어서. 근데 뒷장에 아는 문제 나오면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 알겠지? 시험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은 어떤 특정한 문제 유형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 푼 유형이야. 모든 학생들이 다 그래.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 알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RPM에서 우리 힘들게 공부했잖아, RPM. 근데 RPM에서 나온 문제를 틀려버리면 안 된다고.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알겠죠? 봅시다. 다음처럼 이렇게 6, 4, 6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각 ADC 이 각은 DAC 요 각의 2배래요. 여기가 2A고. 뭐 어떡하라는 거지? 그때 떠오르는 게 하필이면 왜 66을 줬을 거라는 거죠. 66이 뭔데? 2등변 삼각형. 그렇다면 이 각과 이 각이 같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내가 이렇게 찍 보조선을 그어주시면 이 삼각형, 이 파란색 삼각형 입장에서는 얘가 외곽이죠. 맞습니까? 얘도 이게 그 외곽이죠. 외곽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내가 요각을 알파라고 잡는다면 얘도 180 마이너스 알파, 얘도 180 마이너스 알파 서로 같아야 되는 거잖아. 이해되니? 그런데 이쪽 각이 뭐래? 이쪽이 지금 2A래. 그럼 여기도 뭐였어야 돼? 2A였어야 돼. 근데 지금 이쪽 절반 정도는 A래. 그럼 여기는 뭐였다는 걸 알 수 있어? A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뭐가 보여? 뭐가 보여? 각의 이등변선. 각의 이등변선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각의 이등변선 잠깐 복습해 봅시다. 얘가 M 대 N이야. 내가 A, B, C라고 볼게. C, 여기는 D. 얘가 M 대 N이면 몇 변의 길이가 B가 M 대 N이면 B, D 대 DC가 뭐라는 거야? M 대 N이라는 거야. 이건 내각의 이등분선. 그 다음에 헷갈리지 않게 내가 외곽의 이등분선을 해볼게. 여기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었는데 외곽 보이죠? 이 외곽의 이등분선께 찍 긋은 거야. 찍 긋고 여기에 연장선을 이렇게 긋은 거야. 만난 교점 내가 D라고 할게. 알겠죠? 그럼 빨간색 삼각형이니까 내가 얘를 M 대 N이라고 잡는다면 여기랑 여기 M 대 N이라고 잡는다면 A, B 대 BC가 A, B 대 AC가 지금 M 대 N이잖아? 근데 이거 헷갈리니까 잘 봐봐. 내가 A, B 대 AC 하면서 먼저 떨어진 게 B지. 맞니? 그럼 B 입장에서 먼저 보는 거야. B 입장에서. BD 대 그 다음에 뒤쪽에 C가 떨어졌죠? AC로 떨어졌던 거야. CD가 M 대 N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여기도 봐봐. 각의 이등분선이지? 몇 대면? 6대 4. 6대 4는 CD의 길을 X라고 잡는다면 6 플러스 X 대 X가 되는 거죠. AB 대 AC, AD는 이놈 대 이놈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X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넘어갑시다. 괜찮을까요?
그 다음 23번도 마찬가지. 23번은 좀 어려웠던 문제긴 하죠. 좀 낯설어. 어렵다기보다는 낯설어. 하지만 원만 없었다면 우리가 좀 자신있게 할 수 있을 만한 문제였었어요. 한번 잠깐 살펴봅시다. 지금 직각삼각형이 있고 그냥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어. 원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봐봐. 직각삼각형이 있고 이미 한 점에서 이렇게 찍 내려서 이렇게 90도를 만들었어.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생각해봐봐. 이 그림 보면 뭐가 떠올라? 닮음이 떠오르는 거. 전체 도형과 이 새끼가 닮았구나. 물론 닮음비를 활용해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3대 4야. 그럼 여기도 몇 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 3대 4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자기네들끼리 너랑 날 닮았으면 내 팔 길이랑 다리 길이의 그 비율은 서로 똑같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에 D2라는 보조선을 보자마자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 CD2와 전체 도형이 닮은 것 같고 문제 푼다 라는 생각 갖고 있어야 돼. 봅시다. 그런데 원을 그렸대. 부채꼴 OAB의 원을 이렇게 그렸다는 거야. 그리고 AC의 길이가 1이 됐고 원은 왜 그렸겠어? 당연히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어때야 돼? 다 똑같아야 돼.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AO의 길이도 3이고 AC의 길이는 1이야.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CO의 길이는 얼마다? 4라는 걸 알 수 있죠. CO의 길이는 4다. 이해할 수 있겠어? CO의 길이는 4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3대 4를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3대 4를 써먹을 수 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만 줬어도 되는데 만나는 교점이 D가 있다 보니까 여기도 3을 줬네. 뭐가 떠올라? 뭐가 떠올라? 이등변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 밑각의 크기가 같다도 떠오르지만 또 이등변 삼각형 밑각의 크기가 같다와 또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이해되니? 따라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보조서 하나 그어볼 거야. 수직 이등분 한다면서요. 내가 지금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왜냐면 지금 BD랑 D가 필요한 거거든. 그럼 BD는 한꺼번에 못 구하니까 이등변 삼각형? 내가 이렇게 반을 잘라. 그 교점을 M이라고 잡는다면 BD의 길이는 BM의 2배가 되는 거야. 이해돼? 괜찮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니까 괜찮니? 그러면 BD를 한꺼번에 구해도 좋고 못 구할 것 같으면 BM이라도 구해보자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조선을 그은 거야. 그럼 BM은 구할 수 있나? 잠깐만. 아까 최초에 OCB가 90도라고 돼 있었네? 직각삼각형이지. 거기서 내가 방금 OM을 연결했어. 이 OM은 이 이등변 삼각형 입장에서는 그냥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한 거지만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뭐 한 거야? 90도에서 수선을 내리근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떠오르는 거야? 90도에서 수선 내리고면 뭘 떠올리라고 그랬었어 아까? 공식들. 그 공식들 기억나? 아까 아빠 첫째 딸 둘째 아들만 했던 거 기억나? 그 공식이 떠오르는 거야. 그럴 수 있겠다. 여기가 지금 3이고 4니까 전체는 5가 됐을 것이고 내가 BM을 X로 잡는다면 3제곱은 전체 곱하기 자기 쪽인 거죠. 전체 곱하기 자기 쪽. 직각삼각형에서 수선 내리고 왔을 때. 기억나십니까? 따라서 X값은 얼마야? 5분의 9. 여기도 얼마? 5분의 9. BD 찾았다. BD는 얼마다? 5분의 18이 바로 BD의 길이가 됐겠네. 이해되니?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돼?
CD 찾아야 돼, CD. CD의 길이는 얼마야? 전체 5가 5분의 25였을 거 아니야. 그럼 CD의 길이는 얼마야? 5분의 7. 맞니? 5분의 7. 그럼 내가 여길 X라고 잡는다면, 아하! 큰 도형이 5대 3인 거야. 빗변과 밑변의 비가 5대 3. 따라서 5대 3은 5분의 7대 D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돼? 전체 삼각형과 요도형이 닮았다고. 따라서 5분의 21은 그죠? 5분의 21은 5 곱하기 D2. 따라서 D2의 길이는 얼마다? 25분의 21이 된 거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나눗셈을 원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식 적을 수 있지? 안에 있는 게 엄마죠. 분모. 5 곱하기 21분의 18 곱하기 25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분할 거 약분하시고 약분할 거 약분해서 예쁘게 적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괜찮을까요? 넘어갑시다. 좀 낯선 문제였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들에 대해서 숨은 그림 찾기 잘 해주시면 눈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신감 갖고 덤벼보시는 겁니다. 봅시다. 이번엔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원점에 P가 놓여져 있는데 이런 문제 많이 했네 우리가. 그래서 앞면이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보통은 오른쪽이 보통 맨 처음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왼쪽으로 먼저 가네. 앞면으로 나오면 왼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만큼 간다라는 거죠. 오른쪽으로는 뒷면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플러스 2만큼 움직인대요.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앞면이 x번 나온다고 한다면 총 3번 던질 테니까 얘는 3-x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움직인 결과물을 따져보면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x만큼 갔을 거고 그 다음에 2 곱하기에 3-x만큼 갔을 텐데 그 값을 더한 값이 얼마 나와야 되냐면 위치가 원점에서부터 3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3칸을 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x 플러스 6 마이너스 2x는 3인 거니까 이항하고 자시고 하면 3x는 600 이상 3이 됐을 테니까 x는 얼마입니까? 1이 된 것이 되겠네요. 이해되니? 그럼 답이 1이냐? 아니지.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이 말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이거 뭐야? 아니 동전 3번 던지는데 앞면이죠.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이 얼마냐 묻고 있는 거죠. 이제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럼 이 문제가 바뀌었어. 이것만 이제 마무리하면 끝나는 거야. 동전이 한 번이 앞면 나온다고? 딱 한 번만? 그럼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뒷면 앞면 나올 수도 있고 뒷면 앞면 나올 수 있겠네. 그렇죠. 이 세 가지 상황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니?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지난 수업 시간에 했었던 거예요. HTT 원래 3개를 배우라는 것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원래 그쵸? 그런데 얘는 TT 2개가 똑같은 놈이니까 2로 나누어서 3가지 경우가 있구나 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이렇게 해도 괜찮아. 만약에 4번 던지는데 앞면이 2번, 뒷면이 2번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배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그럼 다 찾긴 좀 쉽진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한다고. 너희 배열할 거라고? 그렇다면 원래는 4개였으니까 이렇게 됐을 텐데 앞면이 2개. 야 너희들 똑같은 놈이었네. 괜히 2를 곱해줬네. 너희들 교환하는 거 2 곱해줬는데 필요가 없었네.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가 생겨납니다. 얘를 배열하시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굳이 다 하지 않더라도 3가지 상황이 모두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얘가 2분의 1. 너도 2분의 1이야? 너도 2분의 1이네? 그러니까 어차피 2분의 1에 대한 세제곱 얼마야? 8분의 1인 거야. 얘도 마찬가지 아니겠니?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얘도 2분의 1, 2분의 1. 어차피 다 똑같은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8분의 1에 곱하기 3을 해주시면 왜냐면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걸 거 아니야. 그치? 해주시면 우리가 나온다고. 만약에 얘도 마찬가지겠죠.
앞면이 만약에 결론적으로 해서 2번 나왔어. 그럼 HHTT 이거에 대한 확률을 계산을 해야 돼. 그럼 이걸 다 계산해야 된다고. 잠깐만, HT에 HT가 있을 거고, T에 H에 T도 있을 거고, 막 이걸 다 비교를 해줘야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HT의 위치를 바꾼 거, 막 이렇게. 또, 이걸 다 찾아줘야 된단 말이야. 귀찮잖아. 아까 봤지? 6개 있는 거. 6개 있는 거 다 똑같은 거 확인했으면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다시 말하면 16분의 1이 됐겠지? 이게 몇 개 있다고? 6개 있다고. 이해해? 그러면 확률이 얼마야? 8분의 3. 이해해? 근데 그렇다면 얘를 이렇게 보면 이걸로도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윷놀이 봐봐, 윷놀이. 알겠지? 엎어져 있는 상황을 내가 뭐 덜 보인 거니까 T라고 할게. 알겠지? T라고 하고 누워있는 상황을 H라고 한다면 알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TTTH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우리는 얘를 도라고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걔는 TTHH 된 게 걔야. 걸은 THHH 있는 게 걸이야. 그 다음에 윷은 HHHH가 윷인 거고, 그 다음에 독에 걸윷 모는 TTTT가 있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위치는 바뀔 수 있어. T하고 H의 위치는. 그렇다면 얘도 봐봐. 얘 각각의 확률이 모두 2분의 1이라면 얘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인 경우가 몇 개 있어? 이거 T 3개랑 H 하나 배열하는 건 몇 개 있을까? 다 배열해도 돼. H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4를 4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곱하기 4를 해도 되고, 아니면 4개를 배열하는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는데 3개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어서 4종류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4분의 1이야. 얘는 아까 봤지? 16분의 1이 몇 개 있다고? 6개. 그래서 얘는 8분의 3. 아까 똑같은 방법이야. 얘도 16분의 1이 곱하기에 4가지 있었겠죠. 얘도 H가 3개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얘는 16분의 1이 하나 있는 거고 얘도 16분의 1이 하나 있는 거죠. 괜찮니? 그래서 이렇게 확률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이고, 혹시라도 여기 잠깐 볼게요. 잠깐만, 이제 마지막 설명이야. 마지막 설명인데 제가 윷을 굳이 끌고 나온 게 동전은 무조건 앞면 뒷면이 나올 확률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윷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안 엎어질 확률이 3분의 2, 엎어질 확률이 3분의 1 이렇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알겠지? 이렇게 되면 도가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게 된다면 얘는 지금 이렇게 된 게 3개 있어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에다가 얘가 돼야 되는 게 3분의 1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몇 개 있다고? 아까 몇 개 있다 그랬어 이거? 이렇게 되는 상황이 4개 있다고. 여기다 곱하기 4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그냥 습관적으로 2의 4제곱분의 1 이게 아니라 그냥 16분의 1에다 곱하기 4를 하는 게 아니라 확률이 달라질 수 있어. 엎어지고 안 엎어지고가. 그때는 따로따로 계산해 주셔야 된다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거 연습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개가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인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됐을 거 아니야. 딱 요 형태라면. 근데 얘가 배열되는 종류도 있었을 거 아니야. 몇 가지 있어? 6가지. 이해할 수 있겠어? 얘는 마찬가지 3분의 2 곱하기에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에 곱하기 얘도 4가 있었을 거고, 얘는 H니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하나 있었을 거고, 얘는 3분의 2였겠지?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있었을 거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고. 알겠죠? 우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